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영상을 제가 끝난 이후로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은 알트가 좀 덜 회복된다거나 아니면 알트가 마지막에는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은 해야 되고 이 강조를 드렸고, 하지만 이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이 구간들이 사실 알트에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알트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도미넌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다 알트 쪽으로 자금이 옵니다. 항상 이제 시총이라는 것이 먼저 비트코인 위주로 시총이 먼저 오르고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까지도 같이 오른 다음에 이게 이제 알트로 순환돼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르면 당장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2021년의 그 장도 보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월달까지, 2011년 1월달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5월달 부처빔 나오기 전까지 도미넌스가 쫙 떨어져가지고 3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는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은 시장에 아마 참여를 안 하셨을 텐데, 이때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70%대까지 가니까 비트는 오르는데 알트는 오히려 떨어지는 형태까지도 나왔었어요. 원래 대부분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가 그냥 덜 오르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오르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때는 너무나도 많이 오르니까 알트가 오히려 떨어지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에 기억하는 장세는 대알트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대알트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셋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요번에는 알트이 안 온다, 뭐 김치코인 상패가 올 거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드가 조성이 되더라도 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기서 이제 좀 빠졌으면 알트장이 빨리 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알트장이 좀 늦어도 결국 더 크게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리플이 지금 유일하게 업비트에서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리플 차트를 좀 보면은 그 선들을 쭉 이어보면은 일단 여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만약에 지켜준다, 600원 중반부터 700원대를 만약 지켜준다면은 이게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러한 선을 남겨드렸을 거예요. 여기 선에서 일단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얘가 일단은 여기서 결국 이제 보시면 여기 저점을 갱신을 안 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34.46, 34.68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랑 비트파이낸스 이런 것들은 다 저점 갱신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 CME만 저점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쨌든 기관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요거대로 만약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얘가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다이버전스 비슷한 모습이 나오긴 했다. 그러나 완벽한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시간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시간봉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 회복세가 펼쳐지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깔끔하게 해주고 올린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만 그냥 좀 애매한 거지, 사실 길잡이는 해주고 있어요. 누가 해주고 있냐, 바로 보시면 나스닥이 해주고 있거든요. 길라잡이를 얘가 이미 해주고 있어서 뭐 죽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여드린 차트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이 이제 한창 오를 때가 4월 달이거든요. 보시면 2023년 4월부터 이렇게 7월까지 오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냐면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그냥 거의 횡보였어요. 7월까지 거의 횡보였고, 그 나스닥이 그동안 어떻게 됐냐, 올랐잖아요. 저 나스닥이 오르는 그 동안 보시면 다시 나스닥이 4월부터 7월까지 오르고 빠지고 그 이후에 오르는 그 과정에서 나스닥이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면 거기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움직임이고, 금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 여기서 이제 비트가 좀 잔치 주춤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은 두 가지 성격을 다 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나스닥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금을 따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이 결국은 나스닥도 따라가더라. 그래서 얘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스닥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코인에 있는 자금이 이제 일시적으로 주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결국 이들이 다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조금씩 관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빠지니까 코인 시장이 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개미 털기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미가 털린 상황에서 이후에 결국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4월에도 그랬고 작년 4월에도 저는 계속 떠나면 안 된다. 이거 어차피 결국 코인은 돌아올 거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신고점 찍고 돌아오니까 그때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정 맞았죠. 근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을 만약에 얘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뭐 탈출을 하면 이게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데까지 그냥 바로 가요. 뭐 9만, 10만 이런 데까지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오랫동안 박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간다. 이 지점에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조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하다가 다시 올릴 때 이제 알트들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매매가 꼬이면.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봐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랠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놓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겪어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시장을 어쨌든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 사이클 내에서는 근데 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하락장이 오는 사이클 시작될 때는 시장을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상승장 사이클이 적어도 진행되는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는 년과 그 다음 년까지는 항상 상승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그래서 뭐 사이클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상승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이클 내에서는 시장을 샀다 팔았다면서 떠났다가 들어왔다는 것도 뭐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매매라는 게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내가 워렌 버핏이고 내가 뭐 조지 소로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마음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추세를 잡고 그 추세 기간 안에서는 사이클을 추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판단을 한 거고 일단은 비트코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역헤드 숄더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컵앤핸들로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패턴은 상방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이제 점점 이런 분석을 하는 트위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때부터 나스닥이 먼저 튀어오르는 상황과 지금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나스닥과의 비교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걸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렴을 하고 있고 박스권이 되고 있고 그게 끝나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캔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이제 3개월 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약간 하이먼 미스키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보면 여기에 베어 트랩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장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구간들이 오고 빠진다. 그러면서 이 지점까지 빠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닷컴 버블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온 차트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상승장을 보는 건 좋은데 이 상승장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존버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린 게 이렇게 많이 튀어오를 거예요. 제 생각에도 요번에는 장이 진짜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참여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면 제 기억에서는 항상 제가 그래도 6년 정도를 해왔는데 그 사이클 내에서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공통적으로 개미들이 모두가 상승내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밖에 나가서 어디 카페를 가는데도 어디 아주머니 아저씨 뭐 할아버지들까지도 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버스에서 코인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돼야 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업비트가 살아나야 돼요. 빗썸도 중요하지만 일단 왜 업비트가 중요하냐면 빗썸은 돈을 들고 와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업비트는 카카오톡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어른들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업비트가 이 시장을 잡을 건데 원화 시장을 근데 얘가 이제 테더도 세팅을 해놨고
근데 남은 건 유저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유저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하면서 막 업비트 거래대금 작살났네 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도 그랬냐면 2020년 말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결국 뭐를 하면 코인 가격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통화정책도 지금 문제가 있죠. 계속 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럼 돈이 없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장이 안 오느냐? 아니죠. 코인 자체는 시총이 여전히 작기 때문에 기존 자산시장보다 시총이 작아서 코인이 오르면 기존 자산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물려있던 걸 팔아서 오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일부를 리밸런싱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이런 대기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출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디서 진짜 기가 막히게 땡겨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진짜 빌리던가 아니 정말 대부업체를 쓰던가를 해서 어떻게든 빌려오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온다. 거기에 맞춰서 업비트가 테더까지 세팅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테더까지 세팅이 났다는 건 뭔 소리예요? 결국 해외에서도 업비트에 들어와서 거래하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데리고 오기가 쉽다.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 태풍이 몰아닥치고 몰아오고 있다 생각해요. 이 태풍이 지금 우리는 태풍의 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가올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다. 왜냐면 제가 2022년 말, 2023년 초, 그 다음 4월, 10월 이럴 때도 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을 먹었던 이유들이 당장 눈앞에 암울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투자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 그게 투자죠. 그래야 저평가 때 사는 거고 고평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인은 나스닥이랑 원래 잘 따라갔다며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나스닥에 커플링된다고 그래놓고 왜 요즘은 나스닥이랑 안 따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냐고요. 결국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코인베이스가 ETF가 런치를 한 다음에 갑자기 거래소 유지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쵸? 커스터디 밸런스, 코인베이스 밸런스 전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결국 ETF에서 코인베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수요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팔고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얘네들이 무슨 비트코인을 무제한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어쨌든 점점점 빠지면서 얘네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악재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이제 리플의 경우를 들자면 그 제드가 계속 리플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팔리고 없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그게 끝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이거 어쨌든 하루마다 계속 얘네가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팔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악재 해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긴 하죠. 근데 이게 반대로 얘네 이 헤드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트들이 얘는 역헤드숄더가 보이는 거, 헤드앤숄더가 보이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가 경제개혁의 CBDC 도입을 위해서 프레임워크 구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란 소리예요. 에티오피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앞으로 뭐 CBDC가 됐든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든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을 디지털로 대전환시킨다. 이거는 이 이니셔티브는 무조건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 불변의 진리고요. 그냥 이건 옵니다. 이 세상은 이건 무조건 와요. 근데 그게 과연 수단이 뭘로 될 거냐는 이들끼리 싸우는 거죠. 기득권에서 뭘로 할지는 이제 정쟁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히 기존에 있는 화폐를 중심으로 하자 라는 애도 있고 새로운 개념으로 싹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쪽이 있겠죠. 이렇게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패권을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뭐를 통해서 어쨌든 공동의 목적은 뭐냐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싸우든 말든 간에 디지털로 바꾸는 건 변함없는데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블록체인 쪽이겠죠. 이 기술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디지털로 대전환이 올 것이고 거기에서 블록체인은 그 중추가 될 거고 물론 뭐 AI도 마찬가지로 중추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본다면 얼마나 긍정적인 시대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닷컴 버블은 버블이었지만 인터넷은 진짜였듯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상승장에서는 물론 닷컴 버블 같은 게 오겠지만 그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고 한 번은 잘 팔고 그 다음에 하락을 기다린 다음에 하락을 다 끝내면 그때 이제 옥석이 다 가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아마존 같은 기업이 뭔지 그걸 그때 찾아내고 그 다음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사실 뭐 이더리움은 그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CEO가 올해 말에 8만 달러를 돌파할 거고 내년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만약에 이 신고점을 올해 말에 정말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박스권 행보를 오래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년 뭐 초가 아니고 진짜 25년 말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감기 사이클처럼. 그러면 비트코인은 모르겠어요. 20만 달러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 그럼 이 그림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거는 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귀신같이 알트코인 뽀모가 진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심리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으니까 저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알트코인 좋은 거 없나 좀 장투하고 싶은 거 없나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 장투할 타이밍 이미 지났다. 스윙하셔야 된다. 손절을 딱 쳐가면서 하셔야 된다. 그랬으면 이제 좀 덜 물렸겠죠. 근데 이제 장투를 꼭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투는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이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 말, 23년 초, 23년 중순 이런 데는 괜찮았어요. 장투를 해도 알트가 퍼포먼스를 잘 못 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괜찮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알트가 오히려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뭐 알트가 망한다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시장을 대중심리가 있는데 그걸 역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게 뭐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투자에서는. 제가 기술주를 말씀드렸을 때도 나스닥 기술주 말씀드렸을 때도 그때 기술주 하면 바보 소리 들었거든요. 이 버블 끝나는 걸 왜 하냐.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요거처럼 우리가 뭐 제가 뭐 해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대중심리와 역행하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이 사람들이 뭐 하니까 난 청개구리처럼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걸 먼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 검증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 그리고 그럴듯하다라고 하면 또 매수 검토를 해보는 거.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냥 뭐 요즘 사람들이 이거 안 좋다던데요. 뭐 끝날 것 같다던데요. 뭐 비트코인 사이클 안 온다던데요. 이번엔 다르다던데요. 항상 뭐뭐 하던데요만 있어요. 뭐뭐 하던데요. 이렇지 않을까요가 없어요. 질문을 하더라도.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질문이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이렇다던데요? 뭐 하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생각들이. 그 단순한 생각으로 뭔가 돈을 벌겠다는 것들은 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항상 이러한 사이클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왜 다르다고 생각할까? 뭐 때문일까? 똑같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래서 사이클이 그동안 계속 같았던 건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휘발성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 이 생각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다 똑같다는. 왜냐면 저는 코인을 중심으로 제가 여태까지 투자를 해왔지만 기술주 사이클도 맞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투자라는 거의 본질은 같은데 거기에서 그냥 뭐 특정 자산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될 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은 같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것을 토대로 뭐 코인에 접목을 시키든 뭐 주식에 접목을 시키든 부동산에 접목을 시키든 이런 거를 그냥 훈련하는 방법만 별도로 하고 이 근원적인 부분은 잡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부분은 뭐다? 모두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다수는 투자를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수의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공지드렸던 대로 저번 주 주말이랑 그다음 요번 주까지는 좀 제가 바빠요.
그래서 영상이 좀 띄엄띄엄 올라오거나 아니면 못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특별히 장세를 피해가지고 뭐 제 영상을 안 올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을 수는 있는데 늦거나 아니면 영상이 잘 안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큰 틀의 시황은 계속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